대구 지역 국민의힘 공천이 무감동, 무혁신 공천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친박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추천된 달서갑과 국민 추천이 결정된 동구 군의갑, 북구갑 현역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 안에 24시간 무인 도서관이 개장했습니다. 도서관 통합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TK 지역 국민의힘 공천에선 중진 현역들이 대부분 살아나고 일부 초선만 교체돼 무감동, 무혁신 공천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서갑의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추천되고 동구 군의갑과 북구갑은 국민 추천제를 결정하면서 해당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총선을 동향을 모은 총선 풍향계 우성문 기자가 전합니다.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공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TK에선 대규모 물갈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진들은 대부분 살아나고 일부 초선만 탈락해 무혁신, 무감동 공천이고 중진 회생, 초선 횡사란 말까지 나옵니다. 조용하던 국힘 텃밭에 공천 잡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달서구갑 선거구에 현역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자 홍 의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정무적 판단으로 유 변호사를 단수 추천함으로써 시스템의 공천이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공관위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 이의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을 지지해온 보수단체 의원들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며 단수 추천을 취소하고 공정하게 경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서 친박 부활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변호사와 도 변호사의 공천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되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진중권 교수는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의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 군의갑과 북구갑에서는 공관위가 국민 추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온 후보들은 밀실 공천, 전략 공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구 군의갑 국민의힘 당원과 주민들은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관위의 이번 결정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독선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선 범야권 정당들이 선거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연합에 따라 대구 12개 선거구 중 11개 선거구에 야권 후보가 총선에 나서게 됐고 유세와 선거운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야권연합을 구성한 곳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입니다. 4.10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각 선거구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과 1대1 구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선거연합에 따라 민주당 이승천 예비후보는 동구 을 선거구를 진보당에 양보했습니다. 진보당은 동구 을에 이어 달서 병에, 새진보연합은 수성 을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구 12개 선거구 중에서 서구를 제외한 11개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들이 총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국에서도 최초로 지역 단위 연합 발표를 대구에서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이해를 높였으며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당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각종 선거 유세를 비롯해 선거 운동을 함께 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가 야권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구에서는 매우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가 된 우리 민주진보 제 정당은 더 이상 힘들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대구에서의 승리, 대구 지역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 모을 것입니다. 연합정치의 비전과 개혁 공약들로 지난 수십 년 보수 집권으로 정체되어 있는 대구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과의 선거 연대는 불발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곳이어서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초강세 속에 원팀을 꾸린 야권의 선거 연대가 대구 지역 총선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달서구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도시철도 역사 안에 무인 도서관을 설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서관 통합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 안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역사 등과 관련한 책 500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빌리기 위해 일부러 도서관을 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좋긴 좋죠. 이렇게 와 있으면 조금 알아놓으면 좋죠. 글쎄 그 도서관까지 안 가고 내 집이 여기는 가차에서 바로 빌려볼 수도 있으니까 편리하죠. 이 무인 도서관은 대구 도서관 통합회원증만 있으면 365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원하는 책을 고른 뒤 회원 인증을 하면
배출구를 통해 책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반납 역시 통합회원증으로 손쉽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자기 개발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좀 마땅히 좀 읽을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스마트 도서관 보니까 신작도 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강창역 무인도서관은 달서구가 지정한 1호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다른 도서관처럼 하루 3권까지 빌릴 수 있고 최대 15일 안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달서구에서도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도시 서비스로 더 나은 독서 환경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서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이 365일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살펴본 뒤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달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을 돌고 있는 유가족들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의 부모와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4년 당시 아이를 잃고 이 안녕이란 말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녕할 수 있는지 저희는 그 안녕이란 말을 되게 무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전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안녕하십니까를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모든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기억을 지운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주는 10년 가까이 시민의 쉼터 한켠을 추모의 공간으로 내어주었지만 분향소는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잊혀지는 현실보다 잊으려고 하는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이 풍남문 광장에 세월호 분향소와 이태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분향소들을 철거하려고만 합니다. 잊지 않은 것이죠. 행진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완전한 정보 공개와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안전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겨우니 그만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무렵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이 정부에서 발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10년간 노력한 세월호 가족들이 느꼈을 무력감, 절망감, 참담함, 저희는 이것을 오송 참사에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고무장갑 등을 활용해 환경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작고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주제인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인식시킬 수 있어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기관들로부터 순회 체험 전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장난 음반 턴테이블이 다트놀이 기구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빨대에 자석이 달린 나무젓가락을 넣어 훅 불면 빙빙 돌아가는 다트판에 착 달라붙습니다. 빨래줄을 벗어나지 못했던 플라스틱 빨래 집게는 묶여있는 틀을 벗어나 어디로든 홀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되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학습 도구가 됐습니다. 가정용 보일러 배관으로 쓰다가 남은 플라스틱 호스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며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신나는 악기가 됩니다. 동료 작곡가이자 놀이 연구가인 이종일 놀이문화연구소 대표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도 보급하면서 환경교육도 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재활용 놀잇감들입니다. 리사이클링에서 업사이클링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품을 만들 처음부터 예술가와 기술가가 협력해가지고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조금 거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개발해가지고 고무장갑과 헌수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들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놀잇감으로 활용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는 바다 생태계에 보내는 위로와 참회의 메시지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작은 전시에 앞서 전국의 학교나 환경교육기관 등을 순회하는 체험 전시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 이것도 놀이가 돼요?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놀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감동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올해도 신청을 하시고 계시고 있어요.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재활용 놀이, 친환경 놀이와 환경 동료 부르기와 접목해 새로운 환경 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의 내림세가 16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주일 전보다 0.15%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16주 연속 하락이며 지난달 둘째 주 0.1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달성군이 다사읍과 육아읍 위주로 0.26%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북구 0.18%, 남구 0.17% 순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의정비는 시의원 1인당 연간 6,500여만 원으로 늘어나 지난해보다 8.3% 오르게 됩니다.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의정활동비 인상은 근거가 부족한 데다 공청회도 단 한 번에 그치는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회 개혁 없이 돈만 올리는 건 제 밥그릇만 챙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7일 SK쉴더스, 포커스 HNS와 수성 알파시티의 AI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커스 HNS는 수성 알파시티 2112제곱미터 부지에 모빌리티 및 스마트 팩토리 부문 AI 안전 솔루션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SK쉴더스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AI 연구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 ABB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달성군은 최근 화원읍과 육아읍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잇따라 개원하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3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달성군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전국 평균인 22%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군은 국공립 어린이집 57곳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에만 17곳을 개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여성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윤현 회장이 여성위원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달서구가 제8기 희망달서 SNS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4개 분야별로 선발하며 활동 기간은 다음 달 4월부터 1년간입니다.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다음 달 28일까지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 1층에서 중구의 100년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전시는 189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구의 역사적인 순간과 삶의 흔적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서구청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과 운동화 등을 수거해 세탁한 뒤 자택까지 배달하는 행복 빨래터 사업을 올해도 시행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동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봄이 오기 직전 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이번 주에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온화한 봄철 날씨를 차차 회복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옷차림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